안녕하세요. 세무법인단의 김사연 세무사 이원식 세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택 관련된 공지에 대해 좀 알아볼 건데요. 네. 혹시 어떤 것들이 좀 있겠네요? 네, 주택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로는 집이 없어서 월세에 사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집이 없어서 이제 월세가 아닌 전세로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서 그리고 뭐 청약 같은 거 납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네 번째로는 힘들게 이제 결과적으로 내 집을 마련한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눠서 국가에서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만 세금 자체를 바로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되겠고요. 나머지 세 가지들은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집이 없어서 월세 사는 분들께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 집이 없어서 월세가 아닌 전세 사는 분들께는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고, 세 번째, 이제 내 집을 마련하려고 노력해서 청약을 납부하고 있다 하는 분들께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힘들게 내 집을 마련한 분들께는 이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용어가 상당히 어렵네요. 그래서 오늘은 세무사님께서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위에 방금 네 가지 부류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분이 가장 좀 힘들 것 같나요? 뭐 요새는 집이 없는 분도 또 있는 분도 나름대로 다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말씀드린 월세 사는 분들이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월세 내는 게 아깝다 보니까 뭐 전세를 하고 싶어도 뭐 목돈이 좀 있어야 전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잖아요. 또한 이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청약 납부하는 것도 약간의 여유돈이 있어야지 이제 납부할 수가 있겠고요. 뭐 집을 마련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렇게 말씀드린 네 가지 부류 중 가장 힘들다고 할 수 있는 월세를 내고 계신 분들께도 국가에서는 가장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릴 때 제가 첫 번째만 세액공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세금 자체를 바로 깎아주는 거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금액 자체가 또 적지가 않아요. 상당히 많이 깎아주거든요. 따라서 이 해당이 된다면은 반드시 받으시는 게 유리한데, 뭐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 월세 세액공제는 반드시 국가도 회사도 아닌 누구? 본인이 직접 챙기셔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렇게 혜택이 많이 준다고 하셨는데 국가가 절대로 뭔가를 공제를 해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요건이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좀 요건이 갖춰져 있을까요? 아무래도 혜택이 가장 큰 공제 중 하나인 만큼 이제 요건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나는 뭐 요건이 안 되니까 이거 패스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거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강의 후반부쯤에 뭐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서 이게 요건이 안 되시지만 차선으로 이렇게 하세요 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주택 요건입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라는 거는 그 세대의 구성원 전부가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뭐 내가 월세 내면서 살고 있다. 근데 동생 명의로 된 집이 알고 보니 하나 있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같은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다면 공제를 못 받는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월세를 꼭 세대주가 내지 않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를 위해서 세대주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1, 2, 3, 4번 관련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 중에서도 이 월세세 공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두 번째 요건은 소득 요건입니다.
국가는 집은 없지만 그렇다고 또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는 또 혜택을 주진 않아요. 그게 좀 취지에 맞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또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 네.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 소득 요건을 둘 다 모두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뭐 둘 중 하나라도 만족 못하면 안 되고요. 물론 뭐 근로소득밖에 없으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총급여 요건만 신경 쓰시면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린 요건은 주택 그 자체의 요건입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한남동 뭐 네. 대저택 펜트하우스 산다, 월세를 사고 있다고 해도 국가에서는 당연히 공제를 안 해주겠죠. 그렇겠죠. 네,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은 뭐 둘 다 만족할 필요는 없고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겠고요. 국민주택 규모라는 건 기본적으로 좀 흔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혹시 어떤 게 이제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나요? 네, 국민주택 규모라는 거는 수도권이나 시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방금 말씀드린 수도권이나 시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서는 이제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5제곱미터 이하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조건도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기준시가라는 거는 어떤 금액을 좀 의미할까요? 네, 기준 시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대략 시가의 한 60, 70% 정도 되는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확한 금액 자체는 홈택스에 다 고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홈택스에 검색하셔서 한번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이 기준시가 금액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주택요건 자체는 만족하는 거라서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 뭐 강남에 월세 매달 200만 원씩 살고 있는데 집이 뭐 작아요. 이런 경우는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지방에 펜트하우스 엄청 대저택에 살고 네. 있는데 기준 시가가 3억이 안 된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네 번째 요건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임대차 계약증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라는 건데요. 전입신고를 해서 등본상의 주소지가 월세 내고 있는 곳 주소지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해서 옮겨놔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원칙적으로는 전입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게끔 국가에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입신고를 해두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네. 또 이제 실제로 다른 어려운 요건들은 다 만족하는데 이거 전입신고 하나 못해서 못 받는다면 너무 이건 억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이제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월세를 실제로 납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국가에서는 가끔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짜고치려고 계약서만 작성해놓고 이제 월세를 실제로 내진 않지만 전입신고해놓고 이렇게 내는 것처럼 해서 이제 세액공제만 받는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지급하는 게 맞는지 계좌이체 영수증이라던가 이런 무통장입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로 이체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확실히 금액이 큰 만큼 요건도 정말 까다롭네요. 근데 요즘은 뭐 아파트 말고도 네.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혹은 뭐 기숙사 혹은 뭐 고시원 네, 이런 주거형태도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오피스텔, 뭐 기숙사에 거주하는 분들도 네, 방금 말씀하신 월세 공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은 뭐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현행 세법상으로는 기숙사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제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공제 금액과 공제 한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월세는 일단 아무리 많아도 1년 기준으로 7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매달 내고 있다고 하면 대략 금액이 한 62만 5천 원 정도가 될 건데요. 이제 근데 매달 기준으로 따지는 건 아니고 1년 기준으로 따지는 부분이라서 750만 원의 네. 판단을 반드시 해보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또한 세액 공제율은 기본적으로 10%입니다. 즉 뭐 750만 원 다 내고 있다라고 네. 하면 75만 원까지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부분이라서 정말 금액이 적지가 않고요. 네. 그런데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릴 부분이 만약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원래는 이거 작년까지는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조금 더 상향이 돼서 네. 4,500만 원 이하인 분들까지는 이제 월세 세액공제율이 10%가 아닌 12%로 조금 더 많이 해주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최대 90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부분이라서 꼭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금액이 꽤 크네요. 네, 네, 맞습니다. 좀 잘 챙기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즘은 이 월세 말고도 관리비도 굉장히 좀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 관리비 내는 것도 월세 공제 금액이 혹시 포함될까요? 네, 아쉽게도 관리비는 월세랑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월세에 포함이 되진 않아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겠습니다. 아쉽네요. 그러면 공제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회사에 뭐 별도로 서류를 좀 제출하거나 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좀 안내를 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지출한 거를 우리가 증빙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조합체 내역이라든지 현금 영수증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제출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주민등록 등본표도 같이 좀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을 좀 챙기셔야 되는 거고요. 좀 다른 공제들에 비해서 서류가 조금 많긴 하죠. 네. 네. 그리고 소득 요건이나 주택 요건이 안 돼서 월세 공제를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무사님이 좀 준비하신 꿀팁이 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세액을 현금 영수증 신청을 하셔가지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물론 이제 신용카드 공제를 둘 다 받으실 수는 없고요. 둘 중 하나만 신청하셔야 되는데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해당이 된다면은 월세 세액공제로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게 일반적이고 만약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월세를 현금 영수증 신청하셔가지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포함해서 받으시면은 그래도 차선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유용한 꿀팁까지 감사드리고요. 요즘 핫한 월세 공제에 대해서 좀 꼼꼼히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주택 관련된 공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